실험실에서 SMB 크로마토그래피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3년 전에 저희 초정밀 생물분리기술연구센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연속적 연구비 지원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장치를 저희 랩에서 단연도에 거쳐서 만들게 되었고요. SMB 장치에 대한 얘기를 전반부에서 주로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만든 장치를 어떻게 이제 응용해서 키럴 세퍼레이션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그젬플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MB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인트로덕션에서 간단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MB 기술은 60년대 UOP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파라다임을 분리하기 위해서 석유화공업에서 처음 시발돼서 개발이 됐고요. 그때는 이제 트루 무빙 베드라고 해서 유체하고 고체가 향유로 서로 접촉하고 있고, 그리고 존이 내존으로 돼 있어서 존 1, 2, 3, 4에서 각각 디저번트, 솔벤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랙트 A로 표시된 것이 배출되고, 그 다음에 존 2와 존 3에서 피드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라피네이트에서 B 성분이 이제 S로 솔벤트와 같이 빠지게 됩니다. 이 TMB 프로세스는 석유화공업과 그 다음에 70년대 들어서 설탕공업에서 글루코스, 프락토스 분리에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와가지고 SMB가 이제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80년대에 이제 SMB하고 TMB 중간 형태의 멀티 컬럼, 멀티 밸브 시스템이 영국의 바커 교수 그룹을 위주로 해서 발전이 되었는데, SMB가 90년대 들어와서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약산업에서 FDA의 키럴 컴파운드를 각각 따로 분리했을 때 그것을 각각을 신약으로 인정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신약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SMB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때 이제 SMB 연구원 그룹이 이제 스위스의 모비데리 그룹과 기타 몇 개 그룹이 중심이 돼서 유럽의 대제약회사, 머크나 바이에르 이런 회사들하고 집중적으로 같이 연구를 해서 이것이 상업화되었고, 지금 현재는 대단히 큰 규모로 운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서 저희 실험실, 그 다음에 키스트, 그 다음에 이나데아 ERC에서 이제 SMB에 관심을 갖고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SK에서 SMB를 이용해서 이제 석유화공업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MB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SMB는 TMB가 뭐가 다르냐면, 이제 TMB에서는 고종상이 움직여야 되는데, TMB에서 고종상 움직이는 것은 실제로 좀 힘들기 때문에 고종상은 움직이지 않고 고종상이 움직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칼럼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존 1과 4 사이 솔벤트 넣고 엑스트랙트를 2, 3, 4 이렇게 할 때 요것이 솔벤트 들어가고 엑스트랙트 나오고 피드 들어가고 라피네이트 나오는 그 위치를 어떤 시간을 주기로 해서 여기에 있다가 그다음에 일로 가서 이게 솔벤트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엑스트랙트 빠지고, 그래서 밸브 위치를 바꿔줌으로써 트루 무빙 베드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SMB의 정책 주목적은 이제 이성분계에서 하나의 원하는 유효 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키럴 화합물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인 에난티엄을 갖다가 분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셀렉티비티가 생체 내에서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FDA의 키럴 화합물의 의약품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키럴 드러그, 에난티엄 중에서 하나만 이제 분리하는 것을 의약품으로 시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점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키럴 화합물 중에 이제 아까 하나가 이제 RS 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건 유명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R 탈리도마이드는 이제 생체 내에서 안정제로 쓰이는 화합물인데 이제 S 탈리도마이드는 이제 독성이 있습니다. 처음 개발됐을 때 60년대 개발됐을 때는 S 탈리도마이드가 그 독성인 걸 모르고 같이 이 RS 혼합물을 사용하다가 그 팔다리가 이렇게 짧게 되는 그 기형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큰 약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이런 약화 사고보다는 하나는 이제 RS 폼 중에 하나는 그 활성이 없는 비활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섞어 쓰게 된다 그러면 용량보다 2배를 쓰게 되는 이유,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럴 화합물하고 SMB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SMB 프로세스를 개발할 때 단계들을 갖다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제 키럴 스테이셔널 페이즈를 약자로 CSP라고 합니다. 이 CSP를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서 골라서 어떤 솔벤트를 써가지고 원하는 키럴 화합물을 갖다가 배치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서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배치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리했을 때 그 등원 흡착선을 갖다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원 흡착선을 두 가지 성분 R폼과 S폼에 대해서 등원 흡착선을 구한 다음에 이 등원 흡착선을 어떤 그 파라미터를 구하고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이제 SMB의 오퍼레이팅 리전 맵을 갖다가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실제로 그 SMB 장치에서 분리한 다음에 이 분리된 것이 잘 되나 안 되나를 갖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파인 튜닝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케이스 스타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SP는 굉장히 비싼 물질이고요. 그 CSP를 잘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솔벤트는 이제 그 다음에 쫓아오고요. 근데 CSP와 솔벤트 중요성을 보면은, 일단 그 하이 세퍼레이션 팩터, 보통 이제 두 개의 성분이 분리가 되면은 이 리텐션 타임의 차이, 또는 이제 알파 팩터라는 걸 고려해야 되는데, 알파 팩터를 훨씬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정리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솔벤트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멀티플 컬럼을 쓰기 때문에 8개인가 12개를 쓰게 되면 그 컬럼이 시리즈로 연결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델타 P가 중요하게 됩니다. 델타 P가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 비스코시티가 작은 솔벤트를 고르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뭐 흔히 HPLC에서 하는 얘기지만 small HTP, 그러니까 단수가 크든지 아니면 이제 한 단의 높이가 낮든지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 피드 서브스턴스가 대개 의약품이기 때문에 물에 잘 안 녹습니다. 물에 잘 녹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어떤 솔루비티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솔벤트하고 관계되는 문제죠. 다음에 이제 어드럽션 아이소톰은 이제 보통 이제 랭미어 타입을 얘기하는데, 일단 랭미어 타입에서 농도 낮을 때 이제 리니어 영역이 있으니까 일단 리니어 영역만 생각해서 간단히 얘기를 들면 이제 여기서 헨리 상수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 평형상수죠. 평형상수를 두 개 성분, I가 1, 2가 되겠죠. 이 두 개 성분의 헨리 상수를 구하고, 이 헨리 상수는 이제 리턴션 타임에 관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섹션 2, 아까 존 1, 2, 3, 4가 있었는데, 존 2에서의 두 성분이 이제 분리되는 조건을 보면은, 이게 ZT 플레인에서 어떤 트레이저트를 생각했을 때, 이 A만 순수하게 나오는 시간, T스타라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나머지 두 부분은 이제 솔벤트만 있고, 두 개 섞여 있는 영역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리텐션 타임이 헨리 상수와 관계된다는 걸 전 슬라이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리텐션 타임을 갖다 거꾸로 이제 헨리 상수하고 관계되어가지고, 이렇게 배치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 헨리 상수를 구한 다음에, 이 SMB에서 리텐션 타임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제 이런 식이 나와있고, 우리가
이것을 고려할 때 이제 그 데드 볼륨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여기서 Q는 이제 플로우 레이트, V는 칼럼 볼륨, 입실론은 이제 칼럼 보이드 프랙션 이런 파라미터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M이라는 이제 파라미터를 모비데리 그룹에서 이제 제안했는데 이것이 이제 J가 존 1, 2, 3, 4에 대해서 M이라는 것이 M1, M2, M3, M4가 나오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 플로우 레이트 Q가 변하기 때문에 M 값이 변하게 됩니다. 존에서 이제 Q가 변하는 이유는 솔벤트가 들어가고 이제 엑스트랙트나 피드가 엑스트랙트 빠지고 피드가 들어가고 라피네이트 빠지고 이런 들랑달랑한 입출력이 있기 때문에 Q의 그 값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T는 이제 컴포넌트 2에 대해서 각각 변하고요.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를 조합하면 N 값이 이제 계산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계산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존 2와 존 3에서의 그 N 값을 이제 디멘셔널 플레인에서 그리게 되면 이제 각각 A 성분, B 성분, A가 아까 엑스트랙트, B가 이제 라피네이트인데 그것의 그 리텐션 타임으로 계산된 해리 상수를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M 값을 이제 플레인에서 이제 이거 플롯을 하게 되면 어떤 삼각형 영역이 나옵니다. 이 삼각형 영역에서 이제 엑스트랙트하고 라피네이트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 어떤 그 제한 조건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실험은 어떤 걸 하냐면 케이스 스타디를 보면 우리가 라세메이트 케토프로펜을 갖다가 이제 분리했는데 S가 이제 라피네이트고 R이 이제 엑스트랙트로 R 폼이 엑스트랙트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치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리한 다음에 여기에서 리텐션 타임을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론식에서 필요한 그 데이터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 칼럼 볼륨 V 라이즈가 필요했고 보이드 프랙션 입실론이 필요했고 리텐션 타임이 이제 S폼하고 R폼에 대해서 각각 이건 이제 라피네이트 엑스트랙트 폼이 나와 있고 리텐션 타임부터 이제 H 해리 상수가 계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비스코시티도 중요하죠. 비스코시티가 델타 P 계산될 수 있고 플로우 레이트가 Q가 이제 일단 그 배추에서 Q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실험 데이터에서 이제 두 성분의 각각의 H 값을 이 플롯을 해서 이렇게 그리면은 대각선하고 만나는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이 삼각형 안에 이 어떤 점을 찍어서 M2 값하고 M3 값을 일단은 하나의 그 값을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 3.7, 4.0인데. 그래서 이제 M2하고 M3가 이제 주어지고, 여기서 이제 그 M1, M2, M3, M4의 그 H 값하고 상관돼가지고 이제 그 범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앞서 배치 데이터에서 보여가지고 M2, M3 값을 각 삼각형에 대해서 찍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M2는 이렇게 주어지고 M3 주어지고 Q3라는 것이 이제 이 Q2 존 2에서 플로우 레이트가 피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Q3가 계산되고 여기서 그 방정식이 3개고 미지수가 여기서 3개입니다. 이게 3개 됩니다. 미지수가 3개 되니까 이제 방정식 3개하고 미지수 3개에서 이제 그 델타 T 스위칭 타임이라고 해서 델타 T와 Q2와 Q3에서의 플로우 레이트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M4의 그 제한 조건에서 이제 Q4가 계산되고 Q4는 이제 Q3에서 라피네이트 값을 빼면 되니까 이것을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Q1하고 이게 또 제한 조건에서 Q1에서 Q4하고 일류언트 값을 이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류언트, 솔벤트 들어가는 거가 인풋이고 피드가 들어가는 것도 인풋이죠. 그리고 나가는 건 엑스트랙트하고 라피네이트, 플로우 레이트 그리고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이것으로. 그래서 플로우 레이트 네 밸런스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그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년 동안 만든 그 장비입니다. 장치인데 좀 그 플로 다이어그램 복잡한데 일단 그 개념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펌프가 피드 펌프, 그다음 라피네이트 펌프, 엑스트랙트 펌프, 일련트 펌프가 각각 4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 펌프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이제 이 4개의 펌프 플로 레이트보다 빨리 돌려서 어떤 여기서 저희가 6개를 썼지만은 뭐 8개나 12개도 가능한데 그 칼럼에서의 이제 어떤 컨센트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을 빨리 만들어주기 위한 그 스테디 스테이트 빨리 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칼럼 6개에 대해서 각각 피드, 라피네이트, 일련 익스트랙트가 델타 T만큼 지날 때마다 처음에 피드가 여기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그 시리즈로 넘어가게 스위칭 되도록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12 포트의 포트 넘버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예를 들면 이제 1에서 3 저희가 6개 썼기 때문에 1, 3, 2, 4, 6, 8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게끔 조절돼요. 12개는 하나씩만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 1, 2, 3, 4에 그 각각 그 칼럼 숫자를 이제 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1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2 해도 되고 뭐 3 해서 12개 관계 넣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나타내고 여기 펌프 5대가 보이고 있고 하나가 리사이클, 나머지 이제 4개,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로터리 밸브, 12 포트 로터리 밸브가 있고 칼럼이 위에 지금 6개가 장착이 되고 여기 PC가 있고 여기에가 이제 델타 T를 조절하는 컨트롤러.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에서 간단히 생략하고 이제 이게 인터널 컨센트레이트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그 1, 2, 3, 4, 5, 6번의 그 칼럼의 번호가 교지고 여기 치리하고 하는 것이 다시 1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1번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거에서 각각 그 칼럼에서의 라피네이트와 엑스트랙트의 어떤 프로파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쪽을 보면은 한쪽이 필요하고 이쪽을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쪽은 이제 라피네이트가 필요하고 이쪽은 엑스트랙트가 필요한 상태로 이제 각각 분리돼서 나온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